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가 끝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파티가 끝났냐고요? 금융시장의 버블 파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두 분이 귓속말 나누고 있죠. 미래인가요? 실버 로맨스? 아닙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으신 분은 그 유명한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왼쪽에 계신 분은 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미첼 매코맥. 두 사람은 라이벌입니다. 얼마 전에 하원에서 3조 달러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의 매코맥 원내총무가 거부했죠. 타결이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까지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규모를 줄였죠. 1조 5천억 달러, 1조 4천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결됐습니다. 얼마로 타결됐냐고요? 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9천억 달러.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싹 뺐습니다. 개인과 학교에 대한 지원만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원 통과한 3조 달러가 9천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그래서 연방정부는 당장 예산 부족으로 셧다운해야 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9천억 달러의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고 연방정부 예산도 통과되고 그러면 돈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거를 결국은 미국 연준에서 이제 커버해야 되는데 현재 연준의 자산은 7조 3천억 달러. 여기에다 9천억 달러의 코로나 지원금 또 연방정부 예산 1조 4천억 달러를 더하면 9조 7천억 달러로 자산이 늘어납니다.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9월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월가의 금리 담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안케 조사를 했더니 FED가 돈을 얼마큼 풀 수 있을까? 컨센서스는 9조 달러가 한계다. 이것을 넘어서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 포함시키니까 9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1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3에서 5%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연방준비은행으로서는 제로금리에다가 9조 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돈을 풀 여력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연방정부가 얼마큼 돈을 푸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큰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보다는 정부가 얼마큼 돈을 풀지 재정정책의 촉각을 곤두세우기 바랍니다. 여력은 많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난주에 미국 연준의 자산이 1,200억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늘어났는데 돈을 쓴 데가 별로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연준이 이것을 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연준의 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는데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벌써 원달러는 1,1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이제 90선을 하향 돌파하는 중인데요. 벌써 선을 딱 보니까 내려가는 추세가 아주 완연하죠. 85에 멈출 것인지 80까지 내려갈 것인지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원달러는 중국보다는 미국 달러의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도 1,100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값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도 금리가 지금은 약간 내리는 추세지만 일주일 동안의 추세를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936%.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가격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은 원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23,700달러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에요. 코스피 선물지수 당연히 내려갑니다.
36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우존스 당연히 내려가죠. 3만을 하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다드&푸어 지수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벌써 그래프를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부양책이 통과됐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매물 출회가 많습니다. 나스닥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죠. 부양책이 여태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이게 파티가 끝난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 코로나 백신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은 좀 괜찮아지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단 하루 신규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는 당분간 안 보이네요. 참 불안합니다. 1000명을 돌파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토탈 케이스도 늘어납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케이스가 거의 7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멈탑니다. 여태까지 파티를 만든 게 두 가지잖아요. 돈이 풀릴 것이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잡힐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파티가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라서 주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